저에겐 자식이 둘이 있는데요. 큰애는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요즘 사람들과 달리 둘 다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둘째까지 장가 간다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날 걱정하던 남편과 달리 저는 내심 후련했습니다. 자식들 모두 자기 가정 꾸려서 나갔으니 부모 노릇 여기까지인 줄 알았죠. 제가 젊을 때 서예를 좋아했기에 앞으로는 나도 여가 시간도 좀 갖고 그동안 못 배웠던 서예도 문화센터에서 수강도 해보며 지내야겠다고 며느리가 어떻든 사위가 누구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좋아서 함께 산다고 할 정도면 괜찮은 상대일 거고 그 정도 앞가림은 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쳤고 키웠으니 집안이 어쩌고 직업이 어쩌고 그런 건 관심 없었습니다. 장모 노릇, 시어머니 노릇 말고도 세상엔 해볼 수 있는 게 많았으니까요. 애들에게 찾아오라는 말, 보고 싶다는 말 같은 건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요. 자식들도 모두 출가했으니 집을 줄여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한 2년쯤 지나자 집에 가족이 점점 늘더라고요. 예전에 애들 결혼하기 전에는 쌀 10kg짜리 사다 놓으면 한 달은 좋게 먹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찌나 자주 오던지 20kg는 사다 놔야 마음이 편할 정도였고요. 찾아오는 이유가 뭐겠나요? 손주 맡기러 오는 거였죠. 손주 오는 걸 남편이 엄청나게 불편했어요. 큰애가 아이를 데려오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며 귀찮아하더라고요. 둘째도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결혼 초반에는 아이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었고요. 둘째네가 애들을 연달아 낳아버리는 바람에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얼마 뒤 며느리가 과로로 입원까지 하길래 그때부터 제가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큰애네만 봐주기도 내심 마음이 쓰였으니 몸이 좀 힘들어도 자식들 다 공평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저도 정신없이 지냈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고맙다고 선물도 해주고 용돈도 넣어주고 올 때마다 반찬도 해주고 깍듯하게 대해주니 쌀 줄어드는 것 빼고는 부족할 것도 없었고 저도 큰 불만은 없이 지냈어요.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죠. 젊었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어쩜 그리 똑같던지 남편에게는 누나가 하나 여동생이 하나 이렇게 신우가 둘 있는데 예전부터 저와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남편도 옆에서 다 봤을 거고 저도 여러 번 성질도 부리고 충분히 알아들을 정도로 이야기했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남편과 신우들이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집도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나이 먹으면서 우애가 넘치더라고요. 둘째 결혼식 이후에는 거의 매주 만나는 모양이었고요. 당연히 저는 그런 자리에 참석하려 하진 않았죠. 좋은 것만 봐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하러 내 건강 깎아가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겠나요? 손주들 봐주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가 잔소리를 덜 했더니 언제부턴가는 신우들을 데리고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손주들 구경시켜준다는 핑계로 데려오는데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신우네 애들은 아직 다 미혼이거든요. 결혼을 하든 말든 내가 참견할 바는 아니지만 미혼이라서 더 잘났고 기혼이라서 더 못났고 그런 건 없잖아요. 내가 첫째 딸 낳았을 때도 옆에서 그 난리를 부리더니 둘째 결혼식 때도 저에게 와서 뭐 하러 그리 서둘러 자식들을 결혼시키냐고 좀 천천히 이것저것 따져보고 해야 맞지 않냐며 결혼식장에 와서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감정이 풀리려야 풀릴 수가 없죠. 제가 오죽했으면 남편에게 그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라도 큰 신우를 보고 웃거든 나 데리고 치매 검사부터 받아보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기어이 우리 집 현관에 신우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방에 들어가 애들 낮잠 재우고 슬쩍 나오는데 거실에서 신우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자기들은 나중에 손주 봐달라고 하면 현관문도 안 열어줄 거라고 자식 일찍 결혼시켜봐야 부모만 고생이라며 제 이야기를 하는데 올케는 워낙에 튼튼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웃는 겁니다. 소파에 앉은 남편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손주들 때문에 자기도 불편하다는 소리를 하면서 같이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어찌 참겠나요. 우리 애들 사위에 며느리에 금쪽 같은 손주들까지 싸잡아 흉을 보고 있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다가가 큰 신우에게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소리를 나불거리냐고. 그 나이 먹고 주둥이 조절을 잘해야 어른 대접을 받는데 천지분간 못하고 긁어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고. 벌써 치매가 온 거냐며 그 자리에서 쏴붙였습니다. 그날 한바탕 했습니다. 그땐 저도 물러설 이유가 없었기에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느라 바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진을 빼놔야 내 눈앞에 저것들을 안 데려오겠지 싶어서 저도 끝까지 들이댔고요. 나중에는 퇴근해서 들어온 며느리까지 저를 말리면서 신우들은 쫓기듯 나가버렸고 그제야 저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줬습니다. 저것들 다시는 나랑 마주치는 일 없게 하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은 잠잠했죠. 게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밖에 잘 돌아다니기도 힘들었잖아요. 저희 애들도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고 손주들 봐주는 일도 그 시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만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최근 둘째네가 와서 며느리가 저에게 봉투 한 장을 건네는데 그동안 손주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돌아오는 제 생일 기념으로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며 이제는 아무 곳이나 편히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저보고 여행 다녀오시라고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애네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행 경비하시라고 돈 봉투를 보내왔고요.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야 애들이 출가했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마치 졸업여행처럼 이번에 홀가분하게 다녀와야겠다 싶어 기대를 잔뜩 했는데 여행 날짜까지 다 잡은 마당에 남편이 갑자기 못 간다고 발목을 잡는 겁니다. 고향 친구가 오늘 내일 한다며 잠시 내려갔다 와야 한다고 하길래 병문안 다녀와서 여행 가자고 조금만 뒤로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이 준비해준 여행 경비인데 저 혼자 다녀오는 것도 그렇고 둘이 다녀와야 애들도 좋아할 테니 저도 알겠다고 조금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은 친구들과 내려갔고 아이들이 선물로 여행을 보내준다니 생각할수록 너무 기특해서 그때 문득 신우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연락해서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 들어봐야 서로 좋을 게 없을 것 같고 핸드폰 켜서 신우들 메신저 사진이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어디 좋은 곳에 다녀왔는지 여행 갔던 사진을 올려놨더군요. 어디로 갔길래 저리 칠푼이처럼 웃고 있나 싶어 사진을 확대해놓고 살펴봤는데 사진 뒤편에 막내 신우 모자가 너무 익숙한 겁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사다준 남편 모자랑 똑같더라고요. 하늘색 나는 디자인이라 평범한 모자는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서 곧장 옷장을 열고 남편 모자를 찾아봤는데 1시간을 넘게 뒤져봐도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슬슬 불안하긴 했죠. 남편에게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고 작은 신우에게 전화도 해봤는데 받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결국 큰딸에게 전화해서 큰 신우네 아들 연락처를 받아다가 제가 전화해봤죠.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 엄청 해맑게 대답하는데 외삼촌이랑 제주도에 가신 거 아니냐고 다음 주에 오시는 걸로 들었다면서 제 남편이랑 신우 둘이랑 이렇게 셋이 비행기 타고 놀러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밤 남편과 간신히 연락이 닿았는데 제주도가 맞았어요. 내가 당장 대구로 내려간다고 병원 이름 대라고 소리 지르자 실토하더군요. 큰 신우가 집에만 지내다가 우울증이 왔다며 콧바람 좀 쏘여주려고 치료하러 온 거라며 말하더라고요. 저랑 사이가 워낙에 나쁘니 당신 생각해서 말없이 내려온 거라며 어쩜 그렇게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던지. 그래서 제가 며느리가 선물로 준 호텔 숙박권은 아직 잘 갖고 있냐 물었더니 그거 쓰려고 제주도로 왔는데 당연히 써야지 하며 공기 좋다며 웃는데 저는 속에서 천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손주들 봐줘서 며느리가 나에게 준 생일 선물인데 그걸 왜 신우들하고 쓸어갔냐고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냐고, 지금 웃음이 나오냐면 내질렀죠. 그때 남편이 저에게 그러대요. 손주까지 본 마당에 나이값 좀 하라고. 아직도 신우신우거리면서 으르렁거리는 것도 이제 그만 질릴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하얗게 다 타버리더라고요. 그게 남편의 본심 같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힘들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저 정도로 가볍게 들어왔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남편이 저보고 나중에 귀국해서 이야기하자고. 제주도다 한국인데 귀국은 무슨, 끝까지 귀국 소리를 하며 바쁘다고 끊길래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돌아올 집은 이제 없으니 귀국을 하든 뭘 하든 신혼의 집으로 들어가 지내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네요. 다음날 큰애랑 작은애를 불러 이야기했고, 지금 남편이 어디에 가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저리 지내는지 말해줬고요. 너희들도 육아 문제 한 곱이 넘겼으니 나도 이제 완전히 은퇴하고 싶다고 변호사 하나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큰딸이 제 이야기를 말없이 듣더니 알겠다고 당장 내일 알아보겠다고 했고요. 아들을 통해 살던 집은 부동산에 내놨고 변호사 만나 상담도 진행했고요. 저는 그 길로 친정오빠가 지내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짐 정리도 도와주고 고향까지 자동차도 태워줬네요. 남편에게는 전화가 수십 통이 왔지만 받기 싫었어요. 중간에서 큰딸이 정리해줬고 저는 결심이 확고하게 섰던 상태라 되돌리고 화해하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63살 나이에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고요. 저는 고향에 방 2개짜리 작은 집을 얻어서 지냈고 남편은 신혼의 근처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쪽 가족들과는 일절 끊고 지냈죠. 그러다 최근 전 남편 소식을 큰딸에게 들었는데 신혼의 아들이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다는데 전 남편하고 신우가 애들 보느라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밤마다 전 남편이 큰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한다고 합니다. 자기 누이가 계속 자기를 부려먹는다고 힘들다면서요. 우애가 그리 좋으니 어찌어찌 참으며 잘 지내겠죠. 솔직히 이젠 별 관심도 없어서요. 저희 애들도 전 남편이 사는 곳에 가기 싫어하거든요. 근처에 신우들이 사는데 당연히 싫겠죠. 반면에 저는 주말마다 애들이 놀러 오기도 하고 특히 저희 며느리가 손주들 데리고 인사도 자주 옵니다. 손주들이 좀 커서 그런지 저랑 대화도 통하고 같이 손잡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다녀오고요. 그땐 그렇게 힘들었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듯 단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아도 쌀은 10kg짜리로 넉넉하게 준비해놔요. 제가 서해에 관심 있는 걸 어찌 알고는 얼마 전에 애들이 부시며 벼르며 이것저것 상자 가득 담아서 가져왔길래 앞으로는 그동안 미뤄놨던 서예 공부를 해보려고요. 요즘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여행 티켓 덕분에 한 방에 졸업해버렸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